면접 볼 때 2탄, 우리도 따질 건 따져야죠. 면접 볼 때 저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면접 보실 때 이 급여에 관련한 것만 듣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급여에서도 저희는 그냥 딱 정해진 하나의 월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기본급과 그 다음에 수업료 그리고 인센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직으로 근무할 때 상주하는 시간당 10만원씩을 받는 게 거의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8시간 상주하는 정직원이면 기본급이 80만원인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거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업료가 있는데 보통 수업료는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내주시는 수업료의 30% 정도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거는 정직일 때 얘기인 거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0% 수업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사실 기본급과 수업료가 어떻게 배분이 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결국엔 우리 강사분들이 받아가는 돈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조금 이 급여 체계를 복잡하게 해놓고 뭔가 저희가 손해가 되는 그런 급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보통은 급여가 이렇게 되는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급여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외적으로 따져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주말 근무에 대해서 꼭 물어보셔야 되세요. 평균적으로는 토요일 근무가 2주에 한 번씩, 즉 격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끔 간혹 3주에 한 번씩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혹은 주마다 나와야 되는 주 6일 근무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실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이 근무 조건이 딱히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세요. 평균적으로는 격주로 근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보통 시간을 조금 짧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격주로 근무할 때는 예를 들어 5시간씩 근무를 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 3주에 한 번씩 근무를 하게 되면은 풀로 근무를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주말 근무에 대해서도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차 혹은 월차에 대해서 아셔야 되세요. 이거는 시스템이 딱 정해진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작은 소규모나 갓 시작한 그런 센터의 경우에는 그냥 얘기해 주시면 휴가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FM 스타일이라서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월마다 한 번씩 휴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월차가 한 번씩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4분기로 나뉘어서 1, 2, 3, 4분기에 한 번씩 그리고 여름휴가 따로 이런 식인 경우도 있겠죠. 이 월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요. 본인이 들어가는 자리가 다른 선생님의 뒤를 이어받는, 즉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좀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선생님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알아보셔야 되세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선생님 뒤를 이어가는 거라면 인수인계 받는 회원님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즉 수업을 할 수 있는 자녀 횟수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채용이다 그러면 사실 들어갔을 때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거의 없겠죠.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 회원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을 못한다라는 거죠. 저희는 레슨을 하는 만큼 돈을 벌어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는 회원님들이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보장받는 거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초보 강사고 그리고 바로 수업을 많이 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서 천천히 한 사람씩 받는 게 오히려 더 나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수인계를 많이 못 받으셔도 큰 상관이 없겠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주변의 상권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주택단지가 많은지 혹은
회사들이 많은지, 이런 상권에 따라서 오전과 오후에 오는 회원님들의 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이 많다 하면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래서 오전 타임에 많이 오시거나 혹은 낮 시간대에 많이 오시고 오후 저녁 때에는 많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회사가 주변에 많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 이른 아침 6시 이때 회사 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12시 타임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오후 일이 끝난 후 7, 8, 9시가 가장 피크 타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어떤지에 따라서 회원님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오전에 일할 것인지 오후에 일할 것인지 정하셨다면 주변 상권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선생님들의 수업 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스케줄표를 보여달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타임 정도씩을 진행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정확하겠죠. 자, 그리고 수업 외에 다른 업무들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청소나 홍보, 즉 전단지 같은 것을 강사들이 직접 하는지 아니면 전담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또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 쪽에서는 보통 청소라든지 그리고 전단지 홍보 같은 것들을 다른 분들께 맡기는 경우가 보통 많은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강사가 청소를 진행한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전단지는 언제마다 한 번씩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는 센터일 때 이런 곳에 따로 글을 올려야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수업 이외의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추가적으로 뭔가 수당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따로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직원분들이 계시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다면은 강사 선생님께서 스스로 본인이 회원님들을 상담하고 세일즈를 하고 회원권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적인 거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런 업무를 따로 진행해 주시는 뭐 FC라든지 혹은 인포 직원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회원권을 끊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며 저희가 조금 더 수업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외에 다른 일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구직 사이트 스포드림이라는 카페 말씀드렸죠?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블랙리스트 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센터 혹은 블랙리스트 강사 이렇게 나뉘어서 게시판이 있습니다. 때문에 센터에 이력서를 넣기 전에 먼저 이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센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때문에 이런 임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센터는 웬만해서는 걸러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문제가 있었던 곳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운동업계 쪽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꼭 먼저 확인하셔서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면접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해소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